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평택시 K55 에어쇼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네, 올해는 신규 사업이고요. 한미국제교류과 죄송합니다. 네. 네. 기존의 과거에도 몇 차례 치러진 행사입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주민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선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어쇼를 관람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에어쇼 블랙이글이 진행하는 시간은 따로 있고요. 저희가 부대 개방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만 명 정도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 주민 편의를 위한 군소음 보상 추진 사업에서 그 군소음 보상법 개정 주요 건의 사항을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소음 영향도 기준을 웨클에서 LDN으로 변경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중 제외된 건물을 포함하고 감액 기준을 삭제하면 보상 금액과 그 보상의 수혜 대상은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범위, 지형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좀 건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조금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건의하실 때 사업량을 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건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0쪽의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이미 북부 지역에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은 하되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조달의 방법 그리고 실시 설계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뭐 전액 시비로 할지 아니면 국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의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은 저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설계안 보고서하고요. 중앙투자심사 자료 그리고 도투자심사 올린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에서 49쪽 관광업 현황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국가유산 현황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체육 분야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정책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방향성은 좀 맞는지 만약에 방향이 좀 다르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드린 표는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표로 드린 거고요.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분야 예산 규모에 대한 비교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사업비 기준으로 1조 3,980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조 3,42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556억 원, 4.0%가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1조 4,055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631억 원, 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는 2023년도 본 예산이 1,986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1,634억 원으로 352억이 감액되었고 17.73%가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체육진흥과 예산은 1,906억 원이었고 273억 원, 16.71%가 증가했습니다. 평택시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2023년도 본 예산이 323억 원이었고 2024년 본 예산이 219억 원으로 104억 원, 32.2%가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은 2024년 대비 2025년도 본 예산은 237억 원이고 2024년도 대비 18억 원, 8.29%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체부 예산을 보면 2024년도나 2025년도가 문체부 예산 6.95조, 7.06조 대비해서 거의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5,624억 원 중 2024년도에 29%, 2025년도 6,599억 원 중에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문화국제국 예산 1,078억 중 20.31%, 2025년에 문화국제국 예산 1,243억 대비 1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제국 예산에서 경기도 수준처럼 한 30% 정도의 수준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기초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추후에 자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분야 정책을 좀 비교해 보면 2024년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주요한 내용만 또는 그 차이가 있는 부분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사업을 보면 그 평택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정책이 없습니다.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 경기관람 할인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취약계층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관람 스포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이제 K4 리그, 축구하는 K4 리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경기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12개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력 인증 사업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력 인증 센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12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평택은 없기 때문에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좀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서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소사볼 파크골프장 하절기 운영 시간을 좀 확대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좀 제시하고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이 2024년도에 이제 좀 시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 1회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에 연가 보상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은 2025년도에 주요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 사업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부분이 우리도 2025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을 보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는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따라서 스포츠 산업도 우리가 육성하고 발굴해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하고는 좀 아직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서 스포츠 대회를 유치 발굴하고 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마라톤 대회나 뭐 슈퍼닝배, 족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듬을 필요가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서 뭐 지역 상권도 좀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체육 분야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에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카테고리에 국제 스포츠와 장애인 체육, 체육계 혁신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 생활체육 지원 및 국민 체력 인증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신규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친화형,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유치하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거점 공공체육시설이 그 스포츠 복지 측면의 혜택이 지금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좀 형성하고 체력 측정을 통해서 운동 처방 등을 제공해주는 스포츠 복지 측면에서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문화여가비 경감 추진 사업에서 문화비 소득 공제 항목에 2025년도 7월부터 수영장하고 체력 단련장 이용료가 연간 300만 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은 뭐 도서나 공연, 영화 티켓,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었는데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이용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스포츠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을 14개소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새로운 모델들을 좀 개발하거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존에 어떤 공간에 시설만 입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즐길 거리, 볼거리, 다양한 요소들을 좀 넣어서 우리 시의 정책하고도 좀 맞는 그런 스포츠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저출산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황에 맞는 체육 시설 설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그리고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부분에서도 지역 스포츠 대표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평택을 대표하는 그 체육대회, 뭐 스포츠 대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제 포켓볼 대회가 개최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를 유치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도 있기 때문에 뭐 군인 대회를 개최하든 뭐 국제 대회를 좀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 체육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평택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없는데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위치는 뭐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 죽백동에 그 배달의 조수지 옆에 그 경찰서 부지 옆에를 현재 그 보고 있고요. 그 부지가 전체 5,823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연면적 한 4,50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현재 규모로 생각을 현재 안을 잡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약 270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추경에 그 용역비, 타당성 용역비를 약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시작을 해서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공모 사업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요? 공모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문체부에다가 현재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 몇 개소 설치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표를 만드느라고 잘 정리를 못해서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대회를 좀 발굴해 주시고 또 평택 대표 브랜드 대회를 좀 발굴해서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볼거리 스포츠 문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체력을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운동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설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24년도처럼 지속적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시에는 아직 전무한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좀 발굴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에 이 공간 사용 중심의 단순한 모델을 좀 지향하고 생애 주기별, 도시 형태별, 그리고 문화교류 형성이 가능하고 테마가 있는 그 신규 모델을 좀 찾아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자료 정리해 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 제시하신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나가면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저희 문화국제국의 비전을 보니까 일상이 풍요로운 모두가 행복한 문화 국제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다시피 작년 12.3 계엄 이후로 모든 국민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러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 생활로 돌아와서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안전하게 모두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또한 추가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평택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이제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서 우리 평택에 거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에 그러한 분들이 전문가적인 문화예술인들이 평택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평택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부터 먼저 조사하고 또한 예총이나 또한 전본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이분들이 고향에 와서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 관련 예술 단체나 또 문화재단 또 지역의 이제 예총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또 그분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소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논의 방안을 하신 다음에 그러한 어떤 결과 보고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적 보시면 이제 평택 예술제가 있습니다. 25년 9월에 이제 예상되어 있는데 그 평택 예술제 23년도 24년도 좀 참여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평택 예술제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지요? 아직 업무 파악 중이라 제가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점 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예술제에 관해서도 이제 남부문화관에서 했었고 또 24년도에는 이제 오성 그 생태공원에서 이제 꽃나들이 행사하고 같이 축제를 했던 부분인데 평택예술제는 예총에 8개 단체가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8개의 단체의 하나 발표하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와서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자체 평가를 좀 하시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그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해서 전체적인 그 8개의 단체가 1억 2천만 원에 들어서 그 예술제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평택에 큰 축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 8개 단체의 임원진들도 참석을 안 합니다. 가본 결과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비를 억 단위를 들여서 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새롭게 그 평택예술제의 어떤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춰서 그 좀 기획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획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좋은 기획을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홍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8개 단체의 가족들과 거기에 많은 그 8개 단체들이 또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플러스 그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만 와서도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는 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그 예총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할 것인가 자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문제점을 통해서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오셨는지 아마 이제 뭐 이제 우리 이제 국장님도 이제 발령을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문제점들도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의원이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현장에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하여튼 예총하고 소통을 통해 갖고 금년도 9월 예정인 평택예술제는 좀 시민들도 다 참여하는 좀 네, 그런 다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택 그 예술시민대학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침체가 돼 있어요. 왜 침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원인 파악을 하셔서 이거를 활성화를 해서 여기에 졸업한 시민분들이 우리 평택에서 문화예술을 활동을 하고 또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K55 에어쇼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화된 콘텐츠로 이제 그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관 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부대 쪽에 되겠고요. 재단도 되겠습니다. 부대하고 재단, 재단. 국제의료재단. 부대하고 재단 외에는 이제 그 일반의 어떤 거하고는 이제 연계해서 하지 않고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네, 유관 그렇게 우선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항목들이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모범 운전자에다 도움을 청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 K55의 쇼도 이제 그 전에 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평택만의 어떤 특화된 콘텐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택만이 아니라 또 인근 각처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정말 우리 평택만의 특화된 축제로서 이것과 연관해서 어떤 지역 주변의 상권화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이 행사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다시금 외부에서 내년에도 기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그러한 외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평택에도 그러한 어떤 경제에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15쪽의 주민 편의를 위한 군소음 보상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주기 변경이 5년에서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의입니다. 건의 그렇게 환경으로 건의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 건의를 이제 네.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지요? 법령에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언제쯤 될 거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고요. 네네. 우선은 지금 3번 항목에 있는 도시지역 공동주택 제외된 건물에 대한 포함 요구가 이제 지형으로 해서 24년 11월에 지금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사항 지금 저희가 이제 건의하겠다고 열거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언제 뭐 종료가 되겠다고는 말씀드리기 저희 어렵겠습니다.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전국의 분들이 같이 이제 이거를 3년 지정 주기로 이제 변경을 하고자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만 올린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네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령 개정에 대해서 계속 발의를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죠. 이제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필요하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제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음 보상 중에 이제 그 지산 우성 아파트의 두 동이 이제 제외된 사실은 이제 알고는 계시는지요? 네, 아파트 일부분에 대해서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5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이 22년도 초반에 계속적으로 이제 시에다 민원 내고 또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네. 이러한 억울한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네. 어떻게 보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라는 굉장히 그분들의 그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다시 이거를 구역 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거기를 포함해서 지정 주기가 되면은 그 이전에는 건 같이 그 소급해서 네, 그건 안 되겠습니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이제 우리 평택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아닌가. 지정을 할 때는 우리 평택시도 같이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군 부대에서 그냥 와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 주민분들도 같이 하는 거지 동참을 않습니까? 하기 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빠진 이유가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5년 동안 이분들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문제로 인한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소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5년 이후가 언제입니까, 그럼? 올해 올해입니까? 지금 지역을 다시 재측정할 예정입니다. 재지정하는 지금 주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올해 주기가 됐다고 한다면 네. 필히 좀 그쪽에는 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그런 부분들에 네네. 대해서 놓치지 국방부에도 말고. 건의 드려서 저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그 우성 아파트의 그 두 동에 그렇게 그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9) 쪽의 역사문화 지원 발굴 및 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제 사업인데 저희 평택에는 이제 전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시티 투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 문화에 대한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22년도 비지정 유산 전수 조사를 해서 그 토대로 해서 이제 도 지정에 이렇게 7개를 검토해서 도 지정으로 이제 해 보겠다라는 이제 사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계리 용포 공출 및 수납 창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와 향토 검토를 이제 17개, 7개와 17개가 이제 어떠한 건지 좀 자료 요청 좀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문체부에서 지표조사에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그 발굴 조사를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 지정까지 하기에는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제 대략 대략 대체적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한 사업이 4년 정도 있습니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4년 이후에 이제 17개와 17개가 도 지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2년도의 전수조사 결과 우선순위로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서 하는데 그 매년마다 이제 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성이나 소유자 동의, 그다음 예산 확보상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 미리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 지정 7개, 17개를 한 개 한 개씩 그러면 해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때는 7개나 17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는 비지정 유산으로 도 지정에 해도 될지 안 될지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인 건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7개하고 17개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2개 할 때도 있고 한 3개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연차별로 해 나가는데 이제 기초 학술 조사나 이제 정밀 지표 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개나 3개 정도 예산 매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보면은 연역 계약 착수가 할 때 7개와 17개의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 아닌가요? 네,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영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예.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면은 지금 그 24개는 이제 17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저희가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기도 이제 지정 유산이 저희가 7개를 영역 결과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2개씩 정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초 조사하고 그다음에 정밀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예, 예.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또 네.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 지금 현재 25년도 이제 파크 골프장을 이제 2개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인구비례 파크 골프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파크 골프장을 굉장히 그 시니어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부족해서 갈급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그 시대 요청이 이제 파크 골프장으로 대세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저희 평택시에도 이거는 어떤 그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 전체의 파크 골프장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뭐 우리가 국가천이나 뭐 지방천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뭐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마스터 플랜을 나가서 하나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올 때 그냥 이곳을 하겠다 저곳을 하는 것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긴 어떤 계획을 가지고 36홀이 있어야지만이 전국 대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목표 설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 다 동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 가지고 시설이 현재 2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5개를 현재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국 대회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하고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좀 앞으로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이제
평성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상비 이제 14억으로 추경에 이제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공동묘지 중에서 유형인 그 묘지가 42기라고 하는데 42기면은 이 보상 금액 법정 곡시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439기 정도 현재 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497기 중에서 42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유연묘가 42기입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비가 저희들이 2억 5천 정도가 현재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연고가 있어요. 현재 공고 절차를 현재 그러니까 진행하고. 본 의원이 이제 질의하는 거는 예. 42기가 그 법적 공시에 대한 이전 비용 우리가 해줘야 될 비용이 기당 얼마인지를 좀 여쭤보고 지금 싶어요. 한 1기당 한 네네. 430만 원 정도 산출하고 그럼 있습니다. 430이면 42 곱하기 430만 원 이거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금액이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한 1억 2천 정도 되겠네요. 1억 2천 안쪽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것을 추경 예산에 그 예산을 잘 해보셔서 계산을 잘 해보셔서 42기가 다 보상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이정이 되고 무용도 397기가 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지만이 이제 평성의 파크 골프장이 25년도에 추진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 보상비 14억 정도를 그쵸, 가장. 예, 추경에 꼭 반영을 좀 해갖고요. 금년에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네,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하겠습니다. 있도록 예. 하시고 예산 문제도 저희들도 이제 협조를 할 테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수상스포츠센터와 건립에 대해서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시설 기획에 보면은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해서 다이빙풀, 실내 서핑장 및 이러한 것들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뭐 총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국비로 되지 않으니까 사업비 100% 투자로 불가피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그 것이 100%에 대한 검토를 좀 실사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체육이나 문화예술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평택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건립이 먼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해서 다 건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살림살이가 어려울 걸로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하는 문화예술 체육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걸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좀 해야지 된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공공기관 설립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도 납득은 좀 되지 않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이런 문화예술이나 체육을 우리가 향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또 추경이나 이런 거에서는 잘 반영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회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앞서서 질의했는데 그 웃다리 문화촌 그 조형물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5개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궁금해서 이제 그 문화원에 이제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이러한 앞으로의 총 조형물을 10개 중에서 지금 현재 5개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5개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로드맵을 해서 이제 주제를 준다고 그래. 해마다 이러한 조형물을 해주세요 해서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가격으로는 어떤 그
한산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2천만 원에 한정을 해놓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에 10개를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을 좀 해놓고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조형물은 2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한번 좀 검토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개 이상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은 왜 반영이 되는지도 명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논의를 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많이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좀 제외하고 저는 주민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답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오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들 이제 지급해주는 문화 바우처인데요. 이게 6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족 단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은 개인별로 지원이 됩니까? 개인 단위로 지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의 가족에 3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3명에게 1인당 14만 원씩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까? 네네. 그러면 19,946명이 몇 가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게 대상이 전체가 되는 거죠. 네네. 인수입니다. 예, 명수입니다. 인수. 예,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됩니까? 이용하지 않아도 일단 지급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이용을 하고 어떤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형태인지 저희가 카드나 뭐 이런 예, 걸로 예, 지급이 되는 건지. 패스권으로 돼서요.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이용하는 게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카드나 이런 것이 있는 패스라고 해서 이제 그 패스포트. 저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인터파크나 네. 예스24시에서 이제 그 입력을 하면 이제 차감이 돼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지원되는 그러면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어떤 뭐 그 해에 19세가 되는 해에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안내가 예. 이루어지고 그 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매할 때 입력을 하거나 이런 형태니까 네네네. 어떤 카드가 주어지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인데 일단 재단 쪽에도 좀 여쭤볼 것이고 재단 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작년에 이제 창단이 되었고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었고 총 4개월간 23번의 공연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12개월간 35회의 일정을 이제 소화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제 창단이 돼서 창단 공연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일정들을 좀 타이트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4개월에 23회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런 걸 개발을 하는 과정을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5회 정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적혀 있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계산 좀 이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4개월간 23회를 했으면 이제 12개월간이면 훨씬 더 충분한 기회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이미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회는 이제 계획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회로 잡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시로 그 이제 비어 있는 시간에 그
그 뭐 행사 우리가 평택시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요번에 이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500명 정도 그 행사에 이제 관현악단이 이제 사전 공연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할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저희가 다 공연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회는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그런- 더 많은 과장님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계획까지도 다 일목요연하게 다 1년의 계획이 서야 이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시에서 어떤 요청이 있다고 운영을 이렇게 저희 가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방금 말씀 주신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뭐 더 많은 이 공연의 기회를 갖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좋은 취지로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이 연습단의 뭐 연습 시간이나 공연단의 연습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하는 이런 스케줄이 확보가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와중에 그래야 이제 더 타이트하게 시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계획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았고요. 아마 이 재단 쪽에도 다시 한번 여쭙고 구체적인 것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8페이지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재단 쪽에 좀 여쭤보는 게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 과에서 이제 담당하는 것이 아트센터의 기자재 구매가 언제쯤 시작이 될지 9월 준공이 된 이후에 구매가 되진 않을 테고 지금 이제 네. 무대 뭐 음향이나 뭐 장비 같은 거는 지금 그 예, 구매를 설계가 하고 되고 있고요. 있고요. 안에 뭐 소파나 테이블이나 보면대나 이런 것들의 계획은 언제쯤 뭐 그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것이 좀 신경 써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아노 문제입니다. 이게 그 그랜드 피아노가 뭐 2대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작 과정이 피아노 제작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통상 뭐 반년 이상 걸립니다. 주문도 밀려 있기도 하고 주문이 들어가면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 외국에서 또 들여와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제 피아노가 있어야 개막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일 것 같아서 클래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개막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피아노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남부문예가 있는 걸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필요하니 피아노 구매 비용이 이게 상당히 큰 비용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추경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번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좀 하나 챙겨야 될 것이 재단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음향 장비들도 현장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필요한 음향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렌탈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박물관입니다.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이행이 되고 있고 4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중앙투자심사가 이행이 돼서 통과가 되면 또 다른 이행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BF 인증이나 이런 거 다 끝난 상황입니까? 예, 통과되면은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이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있군요. 네.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이 되려면 수개월이 가긴 할 테고 그러면 이번 4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추경에 공사 착공비나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하단에 미리 만나는 평택박물관 전시 개최 예정인데 이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본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네, 3천만 원 예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조례 심사 그 동의안 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조례 때문에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 집행부 간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이제 교류가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 분야는 뭐 체육진흥과에서 그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류를 추진을 하고, 또 상공회의소는 또 기획행정위 쪽에 있는 과에서 그쪽과 교류를 하려고 할 테고, 이런 것이 취합되는 구조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전체 국가 차원에서 보기에도 외교부가 이걸 국가 간의 틀을 잡고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외교부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한미 국제교류과에서 협약을 맺는 데까지 신경을 쓰고 갔다 오는 것을 계획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어떤 체육이면 체육, 경제면 경제의 교류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가 간의 교류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을 들었던 것이 어제 이제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것이 가장 도드라진 것이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게 이 루트를 계속 활용을 해서 합시다 이제 누군가를 끌어주지 않으면 교류가 이제 정체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각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끌어모으는 계기들이 좀 있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좀 상시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네. 저희가 계획만 세우고, 그러니까 협약만 맺고 마는 게 아니고, 사실 문화 교류나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해서 그쪽 부분에 시청에 연락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단에 평택시 홍보단 해외 파견 추진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나라로 갑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요거 이제 그 문화단체나 예술단체에서 그 선정을 해서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은 네,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잡아 놓으신 건가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마츠야마 근데 11월 달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11월 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을까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11월에 마츠야마 20주년 저희 평택시하고 2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 공연단을 아마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은 마츠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하단에 우즈베키스탄과도 작년에 좀 급하게 교류 협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추진된 것들이 있는지. 아직은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녀가셨나요? 그때 네, 주지사님께서도 오셔서 그 상공회의소하고도 같이 상의,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시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실 때 의회에서 또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상황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다녀오셨다고 나중에 이제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19페이지에 역사문화자원 발굴 문화유산 지정 추진입니다. 22년도에 비지정 유산 전수조사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올해 이제 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약간 결과 도출이 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22년도에 이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3개를 했는데 개태급 봉수하고 부용산, 토성, 선말산, 방공호를 했고요. 24년도에는 이제 향교 선정비군 2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2년도의 결과에 예. 따라서 바로 23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예. 있고 25년도에는 진이현과 삼계리 수납 창고에 예, 예. 대해서 네. 도시행을 추진한다. 예, 연차별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평택농악 전수금 관련돼서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인데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좀 틀이 잡혀가고 있어서 격려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제 뭐 가장 우리 과에 이제 좀 안타까움이 아니라 저는 도시재생 사업과 이제 좀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도시재생 사업이 평택시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도시 정비 사업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뭐 새로 정비를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재생의 몫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의회에서 좀 바라보는 도시 재생의 몫은 이제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방향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칸막이를 좀 걷어내고 그쪽에서도 이제 고민일 겁니다. 이제 그 스마트 도시과에서도 좀 고민일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계속 이제 하고 있어서 지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칸막이를 좀 걷어내고 스마트 도시과와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원도심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일단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뭐 넣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가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연계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네,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정일구 의원님 22페이지 내리 관광지 체류형 관광 명소화 추진도 정일구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깨비와 다리를 본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예산 때문에 새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 진흥의 목적과 이런 것이 맞으려면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와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개장할 때 가서 보았는데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서 평택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 분들도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이제 모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 투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저희가 생각이. 향후에 그 새로운 컨텐츠를 좀 넣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격려를 해야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계속 전 과장님이 계실 때에도 계속 말씀과 요청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배다리 생태문화 체육센터 설계비가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상 좀 어려움이 있었고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늦춰지지 않도록 체육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설계비를 꼭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꼭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그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옆에 평택 안다비 예, 경찰서 경찰서 옆 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가 고민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라고 해서 답변이 없으셨는데 지금 찝어서 말씀을 주시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장소를 지정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해진 겁니까? 아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은 어디로 하자고 누가 언제 지정하셨습니까? 저희 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면서 또 의회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한 군데만 지정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과정에 많이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의원님들이 요쪽 물어보셨을 때 지정을 해서 거기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다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당 지역구인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좀 주민분들과 그 의회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좀 애둘러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상 스포츠센터 건립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인데요. 필요성 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 이런 것들도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평택호가 개발되는 전체 그림 안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거기에 백사장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녀오시고 아랍에미리트도 다녀오시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려다가 과에서 그 본 예산에 용역비를 세우려다가 아마 수립이 안 되고 취소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평택호 개발이 전체 그림이 약간 모호한 상황에서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 그리고 문화국제국에서 안에 서핑장과 다이빙장이 들었으면 이 그림에 맞춰서 다른 것들이 들어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이 그 속도감과 탄성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그림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겠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관광지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어느 지역에 어떤 호텔이 들어서고 어떻게 그 유락 시설이 어떻게 들어설지가 분명히 계획이 염두가 된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는지 좀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이게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약간 더 그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6개월 이상 사용한 동호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 실납부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시와 체육회 시민분들은 이 동호회분들은 이제 이에 실질적인 혜택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학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아야 우리도 개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여쭙는 겁니다. 네, 우선은 궁금해서, 네. 사용료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곤란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말에 또는 야간에 네. 그 이런 인력을 지원하려면은 뭐 각종 수당이라든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한 대체 방안으로 시설 사용료를 학교에다 납부하기 때문에
그 혜택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50%를 지원을 해주면 동호회분들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큰 틀의 취지가 체육시설을 곳곳에 다 지을 수 없으니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해서 주민분들이 더 이용을 하게 하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분들이 스포츠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 개방시키자라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개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기획행정위원 쪽에서 이게 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뭐 교부금을 가지고 학교를 개방하면 저희가 교부금을 그 학교 시설 개선비를 이제 편성을 할 때 가점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체육진흥과 쪽에서도 학교 개방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리인데요. 이 소규모 체육시설들 이제 뭐 공원에도 어르신들 운동하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부서졌어요.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라는 것들을 어떤 용역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됩니까? 아니면 공원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이거 좀 고쳐야겠는데요라고 이제 뭐 의견이 수렴이 됩니까? 어떤 아직까지 측이죠? 파악은 다 못했지만요. 시에서 그 시설 유지비로 해서 자금 조그만 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저도 이제 뭐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고장 났네요. 그래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고쳐주세요라고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후에 좀 정리를 해서 정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순 질문이니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처음이라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이게 그 과장님들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문화 쪽 그리고 체육 쪽이 어떤 하드웨어로 만드는 건물을 올리거나 도로를 놓는 것이면 이제 누가 오시든지 간에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간의 관계와 동호회 분들과 관계 이런 것들이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맞는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히스토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까지 다 파악을 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서둘러서 확인을 좀 해주십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정기 인사 과정 거치면서 문화국제국에서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숙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이관하신 부분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뭐 질의하시는 거나 요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체육진흥과에 있으셨잖아요. 제대로 이관하시고 오신 거 맞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종원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숙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은 시설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거를 주로 이끌어가야 될 부서는 거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 간의 좀 협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잘 말씀하시고 서로 좀 공유하실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